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늘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제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980년대 백골단이라는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인데요. 조 청장에 따르면 이날 집회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경찰 부상자 105명씩이나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경찰 측 부상자 중에는 골절 좌상과 인대 파열 등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폭력 집회를 두둔하고 나서고 있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주말이었던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총 11명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신고 범위를 넘어 도로 전체를 점유하자 조치에 나섰다는 입장이고, 이 과정에서 이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검거한 11명 가운데 범죄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거된 11명 중 10명은 민노총 조합원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당시 서울경찰청은 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가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심각한 불법 집회로 변질돼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등의 혐의로 현장 검거한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연행과 관련해 민노총은 적반하장격으로 경찰이 집회에 난입해서 충돌을 유도했다, 폭력 연행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에 참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찰은 카메라 등으로 항상 체증 작업을 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있을 테고 이걸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민노총의 폭력 집회를 두둔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잘못했다, 이런 것인데 이재명 1심 선고를 앞두고 좀 많이 다급한 듯 보여집니다. 판단 능력 자체를 아예 상실한 듯 보여지는데요. 자, 이 논란에 이재명이 직접 나섰죠. 이재명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토요일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행태가 참으로 우려스럽다라며 뿌락지 사복경찰이 시위대에 침투해 먼저 화염병과 돌을 던지면 이를 빌미로 소위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로 폭행하던 현장이 떠오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엄청난 수의 경찰이 중무장하고 시위대를 파고들고 좁은 공간에 가두려고 하다가 급기야 국회의원들을 현장에서 폭행했다라며 대한민국이 얼마나 퇴행하고 있는지 폭력적인 경찰의 모습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이제 독재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데 대해 이제는 거리의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서 조만간 경찰에 구타당하고 다치고 피 흘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급 또는 계엄령 가짜뉴스급 그런 발언이 아닐 수 없는데 경찰이 전한 팩트는 이렇습니다. 이것도 집회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100% 공감하시는 내용이실 텐데, 자, 이날 경찰은 집회 시위 법상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종결선언 요청, 해산 명령을 세 차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참가자들이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재명이 말한 엄청난 수의 경찰이 중무장했다, 이 말의 경우에는 경찰이 폭력 집회에 대비해서 헬멧과 방패, 가드 등을 착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엄청난 수의 경찰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아시다시피 이날은 민노총 집회 말고도 여러 단체가 여러 군데서 집회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 안전과 교통 통제를 위한 경찰 병력이 많이 필요했다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들은 안 계실 겁니다.
또 이재명은 급기야 경찰이 국회의원을 현장에서 폭행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주말 집회 당시 현장에 있던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경찰의 진입을 만류하다가 충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이 뒤쪽으로 안전하게 분리했는데 다시 접근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장면이 영상에 찍혀 있다라는 것인데요.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넘어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발언의 뉘앙스라든가 취지를 보면 경찰이 인정사정 없이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가한 것 같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입만 벌렸다 하면 구라 이재명이 어디 가겠습니까? 자, 이런 민주당의 모습, 이런 이재명의 모습, 이거 얘네들 왜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겠죠. 지난 주말 2차 장외 집회가 실패했다는 것을 지들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민주당 장외 집회가 실패했다는 이슈가 고개를 들자 이슈 전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당대표인 이재명까지 나서 거론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회 실패 탓을 경찰 탓으로 돌리려는 포석인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지난 주말 민주당과 좌파 세력의 장외 집회가 성공했더라면 경찰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성공한 장외 집회를 언론에 알리는데 당력을 총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난 주말 집회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인사를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거 왜 이렇겠냐라는 것이죠. 어쨌든 민주당은 오는 16일에도 다른 야당들과 함께 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들 얘기로는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15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맞물린 3차 집회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그럴까라는 점입니다. 물론 15일 이재명의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라 집회가 탄력을 받을 수도, 또 반대로 찬물이 껴얹어질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재명 방탄 집회라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확장성에 있어서는 분명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만에 하나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실상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가 커진다면 반사적으로 이에 대한 맞불 성격인 보수 우파들의 집회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유튜브 영상과 사진들을 통해 잘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 비슷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열린 서로 다른 집회에서 우리 우파 진영의 집회가 민주당과 민노총의 집회를 압도했지요. 때문에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 집회처럼 민주당이 꿈꾸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은 단언컨대 결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정말 이재명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느낌이 요즘 개인적으로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지 궁금하군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